이번에 소개할 스타의 소식은요, 숫자 49와 관련된 스타의 이야기입니다. 숫자 49하고 관련된 스타? 어떤 분이죠? 네, 마지막 연예계 이슈. 나는 탄원한다의 주인공이죠. 지난 10월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우리 고 김수미 씨의 이야기입니다. 네, 고 김수미 씨와 숫자 49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? 네, 고 김수미 씨의 49제가 12월 12일이었습니다. 이때 이 김수미 씨가 30대인 1983년도부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일기를 엮은 책 나는 탄원한다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라는 이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. 일기 양이 꽤 많은데 책을 출간할 목적으로 쭉 써온 건가요? 일단 서유림 씨 며느리잖아요. 이 서유림 씨에 따르면 김수미 씨가 오래전부터 이 일기를 써왔는데 책으로 출간할 생각은 정말로 없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일기장에 누구라도 좋으니 5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글이 있었고 힘들고 지친 청년들한테 그래도 살아라라는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고민 끝에 유족들이 김수미 씨의 49제에 맞춰서 사망하기 전인 2024년까지 일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딱 담아서 일기로 출판을 했는데 거의 손대지는 않았다고 해요. 네, 내용을. 뭐 누구라도 좋으니 5분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글귀에서 고 김수미 씨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데요.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 김수미 씨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? 네, 이 책에는 이제 1983년부터 2024년까지 한 40년간의 일기가 들어있는데 사실 김수미 씨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세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셨다고 해요.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고인의 어떤 그 생각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서 이 일기장에서 뺀 날들은 있는 거죠. 그 이제 뺀 날들은 있지만 그 선택한 날에 대해서는 교열을 최소화하고 내용을 덜어내거나 자르지 않고 이 김수미 씨와 관련해서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방송과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김수미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었다. 이거를 출간 사유로 밝히고 있습니다. 엄마 김수희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1986년 3월 일기에서 고 김수미 씨가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요.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. 적당하게 일하고 아늑한 집에서 돌로 된 절구통에 자잘한 꽃을 심어놓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싶다. 난 스타성 그리고 화려한 인기보다 조용한 평범한 애들 엄마 쪽을 많이 원한다라고 소망하는 글도 있고요. 또 2011년 2월 일기 중에서는요. 마지막 소원이 있다.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니면 1층 담에 나팔꽃 이 덩쿨을 올리며 살아보고 싶다. 그러면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이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네,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애정도 가득하다면서요. 네, 1986년 4월에 쓴 일기를 보면은 목숨을 걸고 녹화를 하고 연습하고 놀고 참으면 어떤 대가가 있겠지. 여기서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김수미 씨의 모습, 열정을 또 느낄 수 네네. 있고요. 세상에 50대 후반에 들어선 때인데 2004년 일기에도 어제 녹화도 잘했다. 다시 데뷔하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해서 본때를 보여주자. 열정이 대단하셨네요. 네. 아니 근데 순탄하게 배우의 삶이 워낙에 인기였기 때문에 그쵸.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식품 판매한 회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그런 일도 여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. 그럼요. 법정 분쟁이 조금 많았죠. 그래서 올해 3월, 4월 일기에 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3월 어느 날에는 효림이와 명호가 왔다. 이제 며느리 아들 이름이죠. 며느리 이름이 앞에 있는 게 인상적인데 효림이가 울더란다. 이제 아들이 전해주는 내용이겠죠. 시어머님이 아니라 선생님 김수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냐. 이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얘기죠. 요 얘기를 듣고 정신과 약을 이틀째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. 요런 내용도 있고 한 달 뒤 또 일기에는 일단 고소 사건은 합의를 봤다. 연예인이라 제대로 싸울 수 없어 억울하지만 한숨은 돌릴 수 있으니 라고 적혀 있어서 이 법정 소송으로 느꼈던 김수미 씨, 이 고인의 살아생전의 심적 고통이 전해 옵니다.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? 네, 일단 마지막에 쓴 일기는 올해 10월 1일입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. 우리 손주만 생각해서 약을 끊어야 한다. 주님 도와주세요. 아멘. 발음이 이상하고 음식 먹을 때 흘리고 손을 떤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
고 김수미 씨가 생전에 꿈이 문학도였어요? 문학도였어요. 사실 이제 김수미 씨 제가 예전에 들어보면 늘 촬영 중간중간에 책을 읽고 계셨다고 그래요. 실제로 서강대 국문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18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등록금 25만 원 내줄 분이 없어서 이제 포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배우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책 읽고 글 쓰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십니다. 이 초등학생 때 안진뱅이 책상을 아버님이 만들어 주셨고 세상에 책상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깡통이라든가 빈병에다 이렇게 꽃을 꺾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꽃병을 이렇게 넣어 주셨다는 거죠.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미래 작가 김수미를 응원하셨던 거고 김수미 씨가 사실은 요번에 책이 처음이 아니에요. 그 전에 이런저런 요리책, 뭐 생각에 대한 거, 육아에 대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권 넘게 책을 내신 그런 분입니다. 네, 고 김수미 씨에게 그럼 글쓰기란 어떤 의미였을까요? 지난 2008년에 8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이 김수미 씨가 이 초등학생 때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고 늘 책을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. 이런 고인에게 글쓰기는요,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못 이룬 문학도의 꿈을 글쓰기로 대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